Every single day, I'm gonna make something great. 조연노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마추어 조기축구 경기 중 발생하는 중거리 슛의 숨겨진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거리 슛은 프로축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인 전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골키퍼의 신장과 반사신경이 좋아지고 많은 팀들이 미드필더 지역에 상대보다 많은 선수를 배치해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수비수는 중앙선까지 최종 수비라인을 올려 공격수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스티븐 제라드나 데이비드 베컴 같이 위협적이고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만들어지는 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거리 슛의 감소 현상은 조기축구 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인 중거리 슛이나 드리블 돌파보단 팀워크를 강조하며 패스나 크로스에 의한 골을 더 완성도 높은 플레이로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기축구에서 중거리 슛이나 드리블 돌파의 이미지는 결과가 좋더라도 상대가 못해서 한 번 터진 것이라며 다음이 없는 일회성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게다가 결과까지 좋지 못했다면 욕심으로 팀 동료를 활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축구한다는 인식에 좀 더 강하게 비난합니다. 반대로 패스를 툭툭 주고받다가 적당한 타이밍의 공간으로 패스하거나 크로스를 올려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면 축구 참 쉽게 한다, 시야가 넓다와 같이 영리하고 팀을 살리는 효율적인 플레이어로 치켜세우는 분위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기축구에서 중거리 슛은 최종 수비의 롱패스와 더불어 옛날 뻥축구 같은 느낌으로 점점 시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한 것이 조기축구의 취지가 모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무리하는 것보다는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며 가볍게 운동까지 한다는 취미의 목적이 더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취미라도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하면 동호회 전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서로 실수를 지적하며 결국 누군가는 얼굴을 붉히고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많은 골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서로 칭찬하기 바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 식사 때 여기저기 찬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하는 취미란 걸 알면서도 늘 승부에 집착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혹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연노트는 조기축구를 보다 심층 깊게 연구하여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처럼 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동네 조기축구 경기 중 시도하는 중거리 슛은 프로축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엄청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볼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기축구는 대부분 골포스트 뒤에 볼보이가 없기 때문에 중거리 슛이 빗나가더라도 골키퍼가 직접 공을 주워와야 합니다. 이런 동작이 계속 누적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골키퍼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고 골키퍼가 공을 주워와 킥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동장 구조와 굴러간 정도에 따라 팀을 정비하며 역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골키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선수 출신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부상의 위험이 높고 운동량도 부족한 편이라 대부분 기피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적은 골키퍼는 여러 차례 슛을 막다 보면 부족한 기본기로 불안한 볼 처리를 하거나 실수를 유도해 골을 성공시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부상 또는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 뛰지 못하는 사람이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골키퍼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중거리 슛을 시도한다면 꼭 만세골이 터지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경기가 풀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낮은 펜스와 게임볼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경기장 상황에 따라 골대 뒤편 펜스가 높지 않거나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없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공이 담을 넘어가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이기고 있을 때 다소 무리한 중거리 슛이라도 지친 공격수의 복귀 시간을 벌고 수비 위치를 재정비하며 상대를 조급하게 하는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넷째, 골문 앞 혼전 상황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거리 슛은 굳이 모서리로 강하고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아도 수비수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거나 공이 수비수 몸에 맞아 굴절되는 경우가 생겨 골키퍼 앞에 혼전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고 기습 슈팅에 당황해 골키퍼의 실수 또는 페널티킥을 얻는 행운이 프로보다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견고한 수비라인에 균열을 주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조기 축구는 볼보이가 없으므로 과감한 중거리 슛을 많이 시도해 골키퍼를 최대한 괴롭히며 공격수의 복귀 시간까지 번다. 둘째, 조기 축구 골키퍼는 대체로 의욕이 없으며 기본기가 부족한 비선출이 많기 때문에 중거리 슛으로 부담을 늘리고 불안한 볼 처리를 유발시킨다. 셋째, 대부분 운동장이 열악해 공이 골대 뒤쪽 펜스로 넘어가면 회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축으로 위장의 게임볼을 마구 넘겨 시간 지연 작전으로 활용한다. 넷째, 지고 있을 때 상대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 강한 중거리 슛으로 골대 앞에 혼전 상황을 만들어 2차 슈팅 또는 페널티킥 반칙을 유도한다. 이처럼 프로축구 경기에선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아마추어 생활체육인 동호회 시합에선 중거리 슛 자체로 파생되는 효과가 유독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팀에 유능한 플레이메이커가 없다면 킥이 좋은 사람을 공격형 미드필더나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배치해 팀 공격 전술을 중거리 슛 위주로 심플하게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연노트는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비선수 출신의 조연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발한 자료들을 연구해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